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구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구름님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구름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오늘도 구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좀 긴장이 많이 되시죠? 아무래도 조금 좀 됩니다. 근데 뭐, 방송 채팅 안 보시고 저랑 대화하시면 괜찮습니다. 잘 하실 네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구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1999년도 막 밀레니엄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제가 한 18살 때쯤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아버님 사업일 때문에. 근데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말이 대구지 완전 그냥 시골인 거예요. 이게 더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맨날 출퇴근하시고 뭐 저는 이제 학교 알아보고 이러는데 제가 학교를 간 것도 너무 시골인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특성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좁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누구 아들이 누구 뭐 어딜 갔다더라, 뭐 거기는 친구가 누구가 있는데 결혼을 했다더라,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들어서 뭐 술 마시러 나가자라든가 뭐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모이는 곳이 딱 한 군데예요. 그냥 뭐 시내 어디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성격이 되게 모난 편은 아니어서 전학을 하고도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무리에 끼게 되는데 그 무리가 나쁜 무리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잘 노는 친구들이었어요. 원래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원래 이제 고등학생들끼리도 이제 가끔씩 모여가지고 좀 약간 일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게 됐는데 저희끼리 흔히 얘기하는 속칭 뚫린 곳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뚫린다, 저기, 막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곳이 있었는데 가끔씩 거기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다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얘 이제 전학 온 애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서글서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또 부리둥실하게 얘기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거기서 이제 술을 먹게 됐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제 선배를 알게 됐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전학 온 학교의 선배였어요. 졸업은 지금은 했고 그때 그 선배 나이가 한 20살 됐던. 근데 그 선배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취업을 보내줘요.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취업을 갔다가 여기가 회사가 괜찮다 혹은 뭐 공장이 괜찮다 이러면은 졸업을 하고도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18 막 19 이때 이제 받던 월급이 좀 셌죠. 그때 선배들은. 그럼 이제 막 차를 막 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저희 때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막 진짜 빛 같아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선배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동생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나와, 뭐 술 한잔 할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네만큼의 그 특유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허세 같은. 그래서 이렇게 다 부르고, 와서 술 먹고, 뭐 그런 형님이셨는데, 근데 이 선배가 약간 좀 보면 덩치가 되게 좋아요. 좀 안 좋은 쪽, 그러니까 그런 형님들처럼 선배가 덩치가 되게 좋고, 네. 뭐 약간 그런 쪽 제안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활하라,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랑 알게 됐고, 또 이제 주말에 형님이 이제 부르는 거죠. 야, 누구누구랑 뭐 술 한잔 할 건데 나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좋았어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돈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뭐 같이 한잔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가 그때 이제 저희 술자리에 저 포함해서 친구 둘 그리고 선배 한 명 그리고 선배 여자친구가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총 5명이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다가 이제 좀 약간 얼큰이 취한 거죠, 다. 취해가지고
선배가 야 또 한 잔 더 마시러 가자 이랬는데 시간이 그때가 막 11시 한 12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학생 신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골은 이제 다 그런데 여인숙 같은 데를 잡아요. 여관을. 여관을? 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안주할 걸 사들고 술을 사들고 이제 거기서 막 먹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리미트가 없으니까 언제 나가라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선배 속셈은 되게 뻔한 거였거든요. 그냥 뭐 여자친구랑 같이 있겠다 뭐 이런 건데 저희는 뭐 아쉬울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관방을 간 거예요. 같이 이제 술도 또 마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여관이 그 바로 앞에 이제 콩나물 해장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여관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 아주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허름하다는 건 이제 내부가 좀 허름한 거지. 건물은 3층짜리인데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여관 이제 딱 들어가면은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 이제 안을 조금 보이잖아요. 네. 얘기를 할 때. 안에 보면 집기들이랑 다 있어요. 뭐 침대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도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을 2개를 달라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지금 방이 하나밖에 없다. 온돌방이니까 그냥 5명 다 자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선배는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선배가 방 2개가 없냐 이랬더니 이제 힘들다. 뭐 지금 자리가 없다 이러길래 그럼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3층에 보면은 맨 끝방이 하나가 있는데 예. 최근에 조금 찝찝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관 자체가 되게 허름한 곳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그리고 일용직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거든요. 방마다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것 같은데 좀 많이 붐볐어요. 여관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 방도 없어가지고 뭐 그냥 간이 많이 이러다가 술도 좀 취했고 어리잖아요. 약간 이제 객기가 이제 나오는 거 그게 뭐 어때서 괜찮다. 그리고 또 옆에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선배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격을 좀 싸게 해가지고 방을 2개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뭐 15,000원 막 이러니까 뭐 그냥 친구들끼리 5,000원씩만 모아도 가능한 숙박업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3층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죄송한데 그 찝찝한 일이 뭐냐 뭐 말씀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냥 뭐 그런 일인데 뭐 그런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찝찝은 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귀신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무서울 텐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곰곰이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딱히 이게 한 번이라도 봤다면 맞아 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전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무서울 게 진짜 없었어요. 뭐 그때도 술도 다 취했고 뭐 알다시피 다 시골이고 그 형님도 선배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뭐 어때서 이렇게 이제 막 폐기로 올라갔다거든요. 3층을. 이게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층에 이렇게 복도로 쭉 돼 있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어요. 엘리베이터 넣고 2층도 마찬가지 3층도 마찬가지고 복도를 쭉 중간을 놓고 양옆으로 방이 이게 6개 있어요. 한쪽 면에 3개 한쪽 면에 3개. 이제 막 1, 2층 올라가면 되게 시끄러워요. 막 대학생들이 거기서 술 마시고 있고 일용직 아저씨들이 막 하고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3층에 딱 올라갔는데 찝찝한 방은 3층 맨 끝방이었고 저희 친구 3명이서 묵기로 한 방은 바로 옆방이었거든요. 바로 옆방 문을 열고 확인을 딱 했는데 저희 방은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도 그 옛날 철문으로 해가지고 아시죠? 유리는 또 불투명 유리예요. 진짜 옛날식이고 막 수건에서 냄새나고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은 화장실, 왼쪽 화장실, 정면에는 방문이 있고요. 또 방문을 열면 바로 앞에 창문이 하나 있고 왼쪽에 이불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TV 한 대 있고 TV 다이 뭐 있고 이게 끝이에요. 침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저희가 사는 걸로 갖다 놓고 마지막 끝방을 갔죠. 끝방에 문을 딱 열었는데 똑같아요. 구조도 딱 똑같고 사실 뭐 특별할 게 없는 방이었어요.
그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특별한 뭐 그런 기운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그 옆방에다가 선배 여자친구는 이제 짐을 풀고 저희 방에 다시 왔어요. 술을 이제 한참 마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여관도 되게 웃긴 게 할머니가 절대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오면 1층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저희는 그때 당시 막 1층에다가 결제를 하고 들어가면 2명만 쓸게요 이래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1층 창문 막 따고 들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층을 안 주고 3층만 줘요. 3층은 이제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5명이서 이제 신나게 술 마시면서 또 노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기쯤에 선배하고 선배 여자친구가 슬슬 이제 약간 가겠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뭐 놀았고 선배랑은 이제 없으면 또 저희끼리 또 재밌잖아요. 가시라 이제 가고 저희가 이제 그때가 새벽 한 1시, 2시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야 우리끼리 또 잘려니까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사오자.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또 3명이서 나가서요. 쫄래쫄래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뭐 살 게 딱히 없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되게 싼 안주들만 이제 골라가지고 네. 대충 이제 술만 사들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워요. 오. 그냥 진짜 순수한 공포 있죠. 뭔가를 봤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1층 오르고 2층 올라오는데 친구 3명이 저까지 포함 친구 3명이 중간에 자꾸 서요. 계단 올라오다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소름 돋는데 근데 친구가 서면 제가 이제 맨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서면 친구가 야 뭐해 안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애들도 그냥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음이 팍 터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이게 어떤 웃음이냐면 그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억지로 하는 웃음 있잖아요. 야 잠시만 막 웃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근데 그건 진짜 잠시고 갑자기 또 쎄해지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2층 딱 올라왔는데 분명히 나갈 때만 해도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 새벽에도. 왜냐면 그때 당시 그 주변에 큰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 거기 정말 많이 왔어요. 뭐 새벽이고 뭐고 계속 술 마시고 노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예요. 2층 올라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용직 분들이 이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TV를 항상 켜놓고 주무세요. 저희는 그 여관을 자주 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 하거든요. TV를 이렇게 켜놓고 주무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뭐 사실 그냥 다 잔다고 생각하고 또 이상한 건 없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계단이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중간 지점이 있잖아요. 한 층을 올라갈 때 2층 반까지 딱 올라왔는데 진짜 뭔가 저릿저릿한 거예요, 몸이. 여기 마지막 좀 남은 반칸 계단에 한 칸만 남았는데 발이 너무 안 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아, 이게 뭐지? 그런데 친구들이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술이 좀 취했으니까. 예. 야,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건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3층에 딱 올라가고 진짜 딱 계단 하나 딱 남겨져 있는데 이 계단 한 칸 올리는 그 발이 진짜 무거웠어요. 그리고 탁 하고 올리고 그 복도가 이렇게 쭉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방이 왼쪽에서 2번째 방이었고 그 이상한 방이 3번째 방이었는데 그 3번째 방 그 끝에 맨 마지막 복도 중간에 뭔가 아지랑이 같은 게 피어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무섭다는 생각보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억지로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보는데 야, 저 아지랑이 같은 거 보이지 않냐? 이랬더니 무슨 아지랑이? 이러면서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차피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중간까지만 가면 되니까 문을 따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애들이 그때도 허세였어요. 약간 내가 무섭다 그러니까 뭐가? 나 안 무서운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명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다시 저희가 이제 뭐 안주 이게 도출한 거 뭐 새우과자 뭐 이런 거랑 뭐 만두 이런 거만 해가지고 또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한 3시쯤 다 됐을 때였나? 그 여관방 공기가 싹 달라져요. 이렇게 뭔가 싸늘해요. 차요. 그래갖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나는 뭐 그런 느낌도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이상한 느낌을 자꾸 받지?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친구 한 명이, 사실은 나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야, 우리가 그 얘기를 드러나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더 찝찝한 걸 수도 있잖아. 이러는데, 충분히 그게 저희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의 존재를 진짜 마주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또 마시고 있는데, 저희 바로 옆방이 그 선배방이라 그랬잖아요.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되게 허름한 방이고 바로 벽과 벽이 있는데 주먹으로 치거나 등으로 치거나 이러면 울림 같은 게 있잖아요. 울림 같은 게 있고 바로 이렇게 딱 때리면은 옆방에서 때렸구나라는 걸 확실히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옆방에서 때린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울림이 없어요. 짧은 사이에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옆방에서 쿵 하는 거예요. 이 주먹으로 치는 거 손바닥 이런 느낌이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진짜 또 완전 다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손가락 한 마디 움직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술잔을 들고 있다가 쿵 소리가 들으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술잔을 내리기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야가 진짜 조금 더 돌리기가 무서웠어요. 뭔가 보일까봐. 내가 지금 고개를 돌리면 뭐가 보일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친구가 야 선배가 우리 무서우라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공포심에 절여 있었거든요. 그냥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조건 다 그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아니다 이제 저희가 찝찝하니까 그거 먹고 치우자. 근데 여기 이제 친구가 근데 잘 수는 있겠냐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좀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배도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모님한테 엄청 혼날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3명이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TV라도 켜놓고 자자. 불 다 켜놓고 그래 알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누군지 한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쿵 하고 한 번 딱 더 들리고 헉! 이런 소리 딱 들렸어요. 그리고는 선배의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바로 옆이잖아요. 저희는 옷을 다 입고 있었고 심지어 그래서 바로 튀어나갔더니 선배 여자친구가 옷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옷 대충 그냥 걸치고 막 가릴 것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막 뒷걸음질을 쳐요. 뭐야 이러는데 선배는 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는 알겠는데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친구 보고 야 저기 선배 여자친구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용기 내서 빡 들어갔는데 선배가 눈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속칭하는 말로 맛이 간 거예요. 선배가.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막 방문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으로 야 창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배 옷을 입히고 선배가 완전 마탱이 갔으니까 이제 집까지 다 데려다 준 거예요. 택시 태워가지고 연배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몰래 저도 종이 들어가가지고 방에 딱 앉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가. 근데 선배가 자꾸 창문 했던 게 자꾸 생각도 나고. 예.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날밤을 깠어요. 왜냐면 전 잠들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무슨 눈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공포감이 질려가지고. 뭘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었는데 선배한테 전화를 했죠. 그때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선배를 뭐 희야 그랬었거든요. 희야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야 일단은 뚫린 곳으로 모여라.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갔어요. 갔더니 술을 막 연거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어쨌냐 이랬더니 공장이 지금 뭐고 내가 좀 멘탈이 안 썼는데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 보니까 어제도 한숨도 못 잤어요. 저희 다 그런 거예요. 선배가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좀 해봐라 이랬더니 선배하고 선배 여자친구가 방에 들어가서 누웠대요. 이불 깔고 바닥에 아무것도 안 했대요. 피곤해 이래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무슨 느낌이었냐면 선배가 술에 취해서 누웠는데 피곤함보다 더 큰 피곤함 같은 거 몰려오더래요. 근데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선배의 말이 바닥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 좀 있었대요.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만큼 피곤했대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행군 끝나고 나면 진짜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누워있다가 이제 선배 여자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TV 쪽, 그 정면에 보이는 창문 문을 열었던 거죠. 문 열고 이제 선배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옆으로 몸을 이었는데 저희 방 쪽 벽 말고 이제 반대쪽 벽으로 이렇게 딱 이었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창문에서? 응. 그래가지고 아기가 안고 있는 엄마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진짜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되게 앳돼 보였고 아이는 막 태어나서 100일도 안 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아기를 놓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핏덩인지 알거든요. 정말 작죠. 예. 네, 정말 작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둘 다 그걸 같이 봤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술이 취한 상태라 진짜 한 30초간 그냥 멍하니 봤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늦게 인지가 된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창문에서 건물 안쪽으로 주는 충격 같은 느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서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쿵 소리가 한번 또 툭 나더니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표정이 살짝 바뀐 것 같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바뀐 건 바뀐 것 같더래요. 아, 이거 나가야 되겠다. 그 순간 갑자기 또 한번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시 보니까 애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었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선배 여자친구 완전히 이제 멘탈이 터져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선배는 완전히 겁이 질려버렸고 이제 그 술자리가 이제 되게 빨리 끝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건물 여관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가려면 봤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야,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한 명은 이제 집집한테 괜히 갔다가 흔히 말하는 귀신 씌는 거 아니냐. 괜히 우리가 갈 필요 없겠냐. 근데 야 그래도 솔직히 이 정도 좀 됐으면 아줌마들 따지기라도 해야 되고 할머니한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마저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무슨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겁을 떨어놓고 너무 궁금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여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네, 할머님이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되게 덤덤하게. 할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거냐 이러니까는 아직도 소름 돋는데 할머니가 자꾸 뭐 눈치를 봐요. 아무도 없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보는 카운터인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얘기를 하려고 말려고 막 이러시는 느낌인데 눈치를 하고 얘기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 문제고 이미 다 상황이 끝났는데 저희는 그냥 궁금해서 온 건데 이 얘기를 막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눈치도 본다고. 나중에 친구가 그럼 방 좀 한번 봐도 되냐 했더니 열려있다고 가보라고 되게 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모른다. 나는 방 줬고 너네가 돈 냈고 나는 할 만큼 했고 분명 찝찝하다고도 했고 다 얘기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다시 이제 좀 저희끼리는 이제 화가 좀 났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이제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왼쪽에 화장실, 이제 앞에는 창문 있고 TV 있고 TV 다이, 옆에는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그 네. 이불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마지막 방이라 그랬잖아요. 네. 건물이 꺾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TV 쪽 창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창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배 여자친구가 열어줬던 거는 우리가 확인했던 그 창문이고 그 오른쪽에 창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창문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던 곳과 다른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창문이 2개인 거예요, 거기가. 꺾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막 쿵쿵쿵 소리는 문 열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앞에 있는 창문을 열었고 만약에 그 창문이 아니고 오른쪽 창문을 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잠시 내려두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몇 년 뒤에 우연찮게 이제 다시 고향을 내려간 일이 생겼는데 철거가 다 됐더라고요. 아. 그 여관은 철거가 네. 다 됐고, 거기 시장에 계시는 분을 제가 좀 이렇게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형님 뭐 그거 혹시 그 여관 되게 그런 일 있었는데 뭐 들으신 거 없냐 이랬더니, 야 거기 야 문제 진짜 많았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라, 거기 가격이 얼마나 싸냐, 별별 사람 다 왔다, 흉흉한 소문도 엄청 많았고 뭐 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았다.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아줌마가 입싹 닦고 계속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어머님 쪽이 절에 이제 다니시는데 엄청 이제 절에 오래 다니셨어요. 네. 그 일 있고 이제 좀 지나니까는 어머님이 너 요즘 무슨 일 없었지? 이러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야 가지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지 대반에 알겠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났고, 선배도 다 아무 일 없고 선배 여자친구도 다 아무 일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좋게 다 흘러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창문을 잘 열었던 게 아닌가 진짜. 그러게, 둘 중에 하나를 잘못 열었다라면. 네네,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와, 그 할머니도 뭔가 다 알고 있었네요. 네, 뭔가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도.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다 있었겠죠, 사건 사고가. 그치. 네,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죠 그냥. 그리고 그냥 찝찝한 일이라고 하고 그냥 방을 주고 난 얘기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사실 뭐 장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맞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죠. 이제 와서는 네. 그렇지. 우리 여관에서 귀신이 나온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왜 얘기를 안 해줬냐. 좀 이런 그치. 느낌인 거고. 네. 야, 근데 진짜 섬뜩했겠다. 그게 구름님이 느끼신 게 그 모를 위화감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날의 그 곳에 관련된 뭔가의 위화감. 무섭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그냥 공포였어요, 정말. 이야, 구름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섬뜩하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여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선배분이랑 선배 여자친구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거를 보고 나서 구름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은 본 건 아니지만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귀신 형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울까. 정말 섬뜩한 한 여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카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카누님은 정말 섬뜩한 집에서 사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동네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뭐 괜찮으세요? 너무 떨려요. 네. 그지. 이게 떨림이 문제야, 떨림이. 그죠? 맞아요. 네, 근데 뭐, 방송 안 보시고 저랑 1대1로 얘기하시면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오, 제가 이때 생각하면 좀 많이 떨려서, 그렇죠. 네. 네, 좀 떨어도 이해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떠는 거니까 오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이런 느낌이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쨌든 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네. 뭐 자세한 동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동네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살고 있던 곳이 충청북도 음성군이에요. 네, 그래서 음성군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또 좁다 보니까 너무 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카노님 바로 음성군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게르십니다. 네, 갈게요. 제 이야기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저희 가족은 그 무렵이 여러모로 좀 어려웠을 시기라 시내 외곽으로 계속 이사를 가게 됐었는데요. 엄마가 일하시던 가게 사장님께서 동네에 좀 싸게 나온 집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던 걸로 알아요. 처음으로 집을 본 거는 이사하기 바로 전날 밤인데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셨을 때 집을 먼저 같이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랑 엄마랑 먼저 가보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밤에 그 집을 봤을 때는 집다운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게 좋았는데 둘러보면서 이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제일 큰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큰 방 문 옆 벽에 이상한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기에 정신병원 전화번호나 무슨 정신병원 뭐 이런 내용들이랑 또 이상한 글귀도 막 적혀 있고 핏자국 같은 게 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지방에도 핏방울이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무서웠는데 그 방에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장롱이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박이 형식이 아니라서 옆에 남은 공간이 또 되게 넓었어요. 그리고 장롱 위에는 중간에 되게 커다란 못이 하나가 박혀 있었는데 이게 못이 완전히 박혀 들어간 게 아니고 끝부분만 살짝 박아놓은 뭐 그런 형태로 못이 위로 길게 솟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어서 옆에 공간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장롱이 벽에 바짝 붙어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한 40cm, 한 50cm 정도 틈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런 공간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롱 위부터 천장까지도 공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찜찜해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내일 이사하기 전에 이거 미리 버리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장롱을 빼버리면 마땅히 지금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벽 쪽으로 바짝 밀어두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그것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벽지에 낙서가 가득한 거는 엄마가 시트지를 사다가 그냥 붙여버리셨고요. 그렇게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아침 일찍 먼저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밥솥에 가득 이제 쌀인지 굵은 소금 같은 거를 채워가지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거를 집 한쪽 구석에 가져다 놓으시면서 아무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그날 늦게까지 저랑 이제 가족들이랑 짐을 다 옮기고 정리하고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저는 일찍 동생이랑 일어나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희한테 이거 누가 건드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왜 그래? 이러면서 엄마한테 갔는데 밥솥 위에 가득 채워놓은 쌀인지 소금 위로 새 발자국이 막 찍혀있는 거예요. 오, 그거.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저랑 동생이랑 그 밥솥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이삿짐을 옮겨주시던 분들도 짐만 옮기고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참새나 새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봤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저희랑 되게 신기해하면서 이게 뭐야 막 신기해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신안 스님께서 그렇게 해두라고 하셨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발자국이 세 종류가 찍힐 수가 있는데 하나는 뱀이 지나간 것 같은 흔적이 남을 수 있고 하나는 새 발자국이 찍혀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또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새 발자국이 남아있으면 엄마랑은 잘 맞는 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싶었는데, 한 번 이제 또 일이 생겼던 게, 엄마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좀 늦게까지 술을 한잔하고 들어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무시고, 동생도 방에서 자고, 저는 제 방에서 이제 그때 유행했던 총게임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컴퓨터 책상이 좌식이라서 제가 앉은 높이보다 창문이 더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딱 들었는데 창문 앞에 누가 지나가는 것 같이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엄마 누가 밖에 지나갔어 하니까 엄마가 이 시간에 누가 지나가냐 그래서 그냥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 무서우니까 집에 있는 창문이랑 창문 다 걸어 잠그고 커튼 닫히고 문도 잠겨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늦게까지 이제 또 막 게임하고 막 그러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나왔는데 어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있는 거예요. 제 방의 창문 바깥쪽으로 아래에 이제 계단처럼 턱이 있는데 그 위에 저희가 다 정리를 못한 짐들을 조금 쌓아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오. 그리고 거기 또 있는 게 공구 같은 것들도 있어서 누가 지나갔으면 소리가 안 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멀리서 지나갔으면 그림자가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봤어요. 여기 사람 지나갈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무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집 주위로 좀 무섭게 생각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들 뭐 무섭다고 얘기도 안 하고 잘 지내니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는데 제가 20살이 좀 지나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동생이 학교에 가고 엄마가 출근을 하시면 저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오후에 집에서 자다가 출근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집이 이상하게 큰 창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지 밖에서 누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집 주변이 다 과수원이고 집 담이 있다가 말아서 대문은 또 없고 마당은 또 되게 넓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집 왼쪽에 낡은 초가집 같은 게 2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집은 이사 가신 분들이 짐을 다 두고 가시고 창고를 쓰고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근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밖을 딱 보면 아무도 없고 동네 강아지들도 다 조용하고 발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말 그대로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드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누가 담장 뒤에서 보고 있구나. 담장 앞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제 위치가 특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창문도 다 잠그고 문도 다 잠그고 그렇게 잡았는데도 똑같았어요. 그래도 누가 보고 있구나. 창문 앞에도 있구나. 어디 서 있구나.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그게 집 안으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창문 바로 밖에까지 있는 것까지 느꼈는데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그냥 그러시면서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매일 해가 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무섭다라는 단계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제 방에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오, 제가 그 집 왼쪽에 있는 초가집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밖에는 약간 피난 가는 것 같이 짐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시선 끝에 짐 뒤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헤친 사람이 짐 뒤에서 펄쩍 뛰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냥 머리를 다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 이렇게 누가 쥐어뜯은 것처럼 한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렸더니 일부러 저한테 보라는 것처럼 한 템포 늦게 이제 뒤로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개를 돌리면 튀어나오고 또 다시 고개를 돌리면 일부러 늦게 숨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예. 이제는 진짜 무섭다가 아니라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너무 떨리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요. 지금 눈물 나시는 거죠?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깐만. 자, 괜찮아요. 조금 쉬었더라도 되니까. 네, 물 한 잔 옆에 있어요, 혹시?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지 마시고. 아이고. 이게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니까. 네, 아이고, 예. 자,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엄마 나 이런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제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마 이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엄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신 분이 그 가게 사장님의 친구분이신데 이분이 또 스님이시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이제 소금인지 그 쌀인지 채워다 놓으라 하셨다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막 하셨는데 예. 그 스님이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시면서 다른 큰 스님 연락처를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있었던 일을 막 말씀을 드렸더니 큰 스님이 엄마한테 저를 데리고 3일 안에 절로 빨리 오는 게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일이 있어서 바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일단 최대한 빨리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임시 방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집 안에서 대야에다가 신문지랑 소금, 마른 쑥,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 불을 태우래요. 네. 그래서 활활 타오르면 집 안에 제가 무섭게 생각한 곳, 엄마가 무섭게 생각한 곳 이런데 연기를 다 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또 연기도 다 쎄이고 무섭다고 한 데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봤더니 재료가 집에 다 있었대요, 엄마가. 그래서 큰 스텐 대야를 가져오셔서 거기다 재료들을 다 갖다가 담으시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셨어요. 근데 이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라이터에서 불이 진짜 활활 막 타오르는데 신문지에도 불이 안 붙고 예. 그 쑥이 말라있는 건데 거기다가도 가져다 대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릇만 생기고 불이 계속 안 붙었어요. 진짜 몇 분 동안 몇 번이고 진짜 계속 했는데 불이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4월인가 5월쯤이라 또 추울 때도 아닌데 집안에서 불이 안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진짜 몇 번이고 계속 하려고 하시고 진짜 안 되니까 휴지 같은 거에 불을 붙여서 대야에 넣자 이래서 휴지를 가져왔는데 휴지에도 불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약간 겁을 먹으신 것 같았거든요.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예. 스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스님 불이 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스님이 계속 하라고, 붙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또 전화 끊고 20분 막 이렇게 막 계속 불을 붙이려고 한참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스님이 그럼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불을 붙여서 불이 붙으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람도 안 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야랑 뭐 라이터랑 다 가지고 나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또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대야 들고 바람은 등지고 이렇게 불 안 꺼지게 손으로 이렇게 모아가면서 계속 라이터를 켰는데 이게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한참 진짜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조금 옮겨 붙었다가 꺼져버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손이 라이터를 계속 켜니까 다 불을 끄고 스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불이 붙었다 꺼졌어요 하니까 스님이 그럼 다 됐어 이러시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조금만 더 하라고, 불이 활 붙으면 들어가라고. 그래서 엄마랑 한참 동안 또 불을 붙이려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 꺼지지 않게 둘이 손으로 이렇게 바람 막아가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겨우 붙었다. 예.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불이 꺼졌어요. 진짜 불이 갑자기 확 꺼지는 거예요. 누가 촛불 부는 것처럼. 우와. 그래서 다시 밖에 나가서 집에서 또 안 붙으니까 나가서 계속 불을 붙여서 들어가면, 집에만 들어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불이 붙은 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평소에 무섭다고 느끼는 곳에 가서 연기를 다 이렇게 쐬이고, 엄마도 이제 자기도 무서웠던 곳이 있다 이러면서 가셨는데 거기가 그 장롱 뒤였던 거예요. 장롱 뒤 그리고 장롱 위쪽이랑 다 불로 이렇게 연기로 다 쬐이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누가 서 있었던 것 같다고 했던 그 담장 주변, 그리고 엄마는 그 초가집 같은 창고 주변에 연기를 다 쐬고 한참 동안 집을 돌다가 그러고 이제 연기 다 끄고 하니까 이제 며칠은 또 괜찮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 편안하게 오래 잔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랑 이제 스님이 계신 절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초행길이고 저도 초보 운전이고 속도도 많이 못 내고 엄마랑 이제 주변에 계속 막 두리번 거리면서 내비 따라서 막 길을 가는데 하나로마트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는 하나로마트가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만 있는 줄 알았어서 엄마한테 엄마 여기 하나로마트가 있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네 그냥 이러고 마트 한번 보고 절로 갔어요. 예. 근데 절에 갔는데 스님을 찾으니까 젊은 분이 작은 스님이라고 하시면서 나오셨는데 저희한테 오는 길에 큰 스님을 못 봤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못 봤냐고? 네, 못 봤냐고. 그래서 네, 못 봤다. 스님 옷이 이렇게 눈에 띄다 보니까 입고 계시면 저희가 바로 알았을 거라고. 근데 아무도 안 계셨다 하시니까 큰 스님이 저랑 엄마가 걱정이 돼서 살짝 마중을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스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곧 큰 스님이 오신다고 같이 기다리자 하셔서 이제 잠깐 기다렸는데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데 스님이 하나로마트 앞에 서 계셨대요. 저희가 하나로마트를 봤잖아요. 엄마랑 저랑. 근데 거기 서 계셨대요. 거기 스타렉스를 세워두고 앞에 나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엄마는 그 스타렉스는 봤거든요. 근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이 표정을 막 구기시면서 이게 장난을 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이러셔가지고 법당으로 들어갔는데 저랑 엄마한테는 인사드리고 들어와라 이러셔서 저는 이제 엄마가 하는 대로 별도 하고 향도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스님이 저한테
너는 저 절 위로 나가서 올라가면 작은 사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있다가 내려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이러고 올라갔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작은 불당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고 거기에 이제 호랑이 그림이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산신각 뭐 그런 건가? 데코 그림이었어요. 예. 엄마 호랑이랑 약간 애기 호랑이들 이렇게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그림 보면서 와 진짜 여기 애기 호랑이네 이러면서 그냥 잠깐 구경을 하다가 뭐 마음이 편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갔어요. 이제 예. 볼 것도 없고 거기서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엄마랑 스님이 저보고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내려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한 5분 15분 있었던 거 아니야? 했는데 1시간 반을 있다가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이러고 시간을 봤는데 진짜 1시간 반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랑 엄마랑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스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스님이 저랑 엄마한테 팔찌를 하나씩 주셨거든요. 하고 계시던 거를. 절대 빼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막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사 갈 때까지 빼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당장 또 무서운 기분이 들면 불경 같은 테이프를 좀 틀어놓는 게 좋겠다 이러셔서 그날 밤에만 이제 잠깐 틀어놨다가 그 후로는 또 이제 무서운 느낌이 없어서 되게 또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차고 있던 팔찌가 먼저 끊어진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이제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해에 이사를 나왔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차고 있던 팔찌가 진짜 아무 데도 걸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별일 없이 저희는 잘 지냈고, 이야기는 이제 이게 끝인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네? 자기 동네 근처에 있는 마을의 집에서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집에서 이제 정신병이 걸려서 나온대요. 예. 그래서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안 좋게 나갔다. 이제 이 얘기가 생각이 나고 그 집에 있었던 낙서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다 있었잖아요. 정신병원 이름, 정신병원 전화번호,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았던 집이 그 집이구나라는 생각에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엄마랑 좀 안 좋게 헤어져서 친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사는데 예. 엄마 팔찌가 먼저 끊어지고 엄마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었으니까 혹시 제 생각에는 그 집에서부터 계속 뭔가 이어져서 엄마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집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지금 로드뷰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네.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집은 계속 누군가가 살긴 사는구나. 살긴 사는데 그 무서운 느낌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카누님께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나 이 사연을 들으실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게 뭐냐면 얼마나 무서우면 이야기 하시면서 눈물이 나요. 진짜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다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도 네. 그 꿈에서 봤던 그런 짐이랑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휴. 그리고 카누님, 네. 지금 이야기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잘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집에 관련된 네. 그런 느낌이랑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전달을 잘해주셨어요. 네. 눈물 닦으세요. 뚝! 울다 웃으면, 예.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 다 털어내셨으니까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앞으로는 행복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거 참여하다 보니까 긴장 싹 풀리죠?
네. 이게 진짜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카노님 항상 힘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전달 잘 해주셔서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이요. 네. 자, 충북 음성군에 있었던 들어가기만 하면 정신병이 걸려서 나온다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너무 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눈물을 보이셨던 그런 사연이었는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집터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집에서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집에서 귀신을 보냐 안 보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잘못 집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위를 그냥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저는 거기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에 따라서 가위도 눌리고 귀신도 보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